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한믹주식입니다. 오늘은 저희 멤버십 팀원들 중 몇몇이 투자하고 계신 마이크론에 대한 업데이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렇게 2% 떨어진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2021년 3분기에 8.27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보여주었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매출액 8.21빌리언 달러를 61밀리언 달러치를 돌파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36.5%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매우 훌륭한 성장률이라 생각합니다. 매출액을 보았으면 이제는 매출 총이익률을 봐야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인 이 그로스 마진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뺐을 때 나오는 매출 총이익을 다시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나타나는 지표로 얼마나 적은 원가 비용으로 수익을 내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매출 총이익률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47.3%로 이것은 2021년 2분기 대비해서 5%, 그리고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는 이렇게 13%나 좋아진 수치입니다. 점점 효율적으로 사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EPS의 경우는 2.42달러를 기록해 주었고요. 이것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EPS인 2.34달러 대비해서 3.45% 이상 상회해 주었고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124%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마이크론의 경우는 사이클을 타는 기업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EPS 모두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매출의 경우는 특히나 항상 지난 매출액 사이클 정고점을 넘어준 수치를 보여주어 왔습니다. 그러한 시나리오에 맞게 매출액은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EPS 또한 124%라는 훌륭한 성장률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사이클을 비추어 봤을 때 마이크론의 매출액은 지난번 매출액 사이클을 돌파할 때까지 꾸준히 우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훌륭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이던스에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마이크론이 2021년 4분기에 이렇게 8.49빌리언 달러를 낼 것으로 예상한 것에 반해서 7.65빌리언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00밀리언 달러 정도를 이렇게 가이던스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7.65빌리언 달러는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32%나 매출액이 성장한 케이스라서 그렇게 나쁜 가이던스는 또 아니고요. 다만 7.65빌리언 달러 정도를 매출액으로서 기록해 준다면은 전분기인 2021년 3분기보다 약 5% 정도 매출액이 낮아져서 매출액 우상향이 약간 더뎌지는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트렌드는 아주 잠깐일 뿐이며 다시 매출액은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이유로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좋을 것이냐를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지금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만약 고평가라면 애초에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 말이죠. 마이크론의 지금 현재 PE 멀티플은 이렇게 11.26으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에 따라서 마이크론의 매출액은 이렇게 2023년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들의 예상치에 최대한 부합을 한다면 마이크론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18.2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최대 130.6%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포텐셜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마이크론의 PE 멀티플이 이렇게 15까지만 성장한다고 해도 앞으로 90.5%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설사 그 정도만큼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고 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마이크론의 주가가 적어도 저평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마이크론이 어떠한 이유에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생태계에서 빠질 수 없는 회사가 바로 ASML인데요. ASML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2030년까지 매출액이 11%씩 성장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기를 읽어보면은 We see significant growth opportunities beyond 2025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을 읽어보면은 We expect our systems and install base management to provide an annual revenue growth rate of around 11% 라고 적혀있습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1%씩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ASML의 이러한 전망과 함께 마이크론 또한 미래에 좋은 전망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닝콜에서 나온 글을 함께 읽어보자면은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요. 서플라이 체인으로 인해서 가까운 시일 동안에 IC 칩 보급에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물량의 성장률은 강하게 성장할 것이며 2022년에 매출액에 있어서 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의 경우는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은 항상 선반영을 하는 것이기에 적당한 대응과 함께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표는 Memory ASP, Average Selling Price로 2019년 7월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 7월까지 D램과 낸드의 평균 가격대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수요가 높으면 가격은 올라가고요. 공급이 높으면 반대로 가격은 떨어지는데 지금 2021년 7월까지 D램과 낸드의 Average Selling Price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지표를 보실 텐데요. 이것은 D램의 수요를 연도별로 보여주는 것인데 단위는 기가바이트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JP모건에서 나온 Winter is Coming이라는 리포트에서 PC에 들어가는 D램이 수요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그림을 봤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PC 컴퓨터 자체에 대한 수요는 코로나가 점점 풀리면서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D램은 앞으로 2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PC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D램은 고작 14.3%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D램을 통해서 주된 매출을 벌어들이는 마이크론 및 SK하이닉스에 투자한다면 PC에 들어가는 D램의 수요를 중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여기 D램의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하는 서버나 스마트폰 쪽의 D램을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으로 2025년까지 나와 있으며 전체 스마트폰 양 대비해서 5G 스마트폰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체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이렇게 변하지 않지만 5G 스마트폰의 양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D램의 수요는 매우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전망을 봤으니 D램에 있어서 또 다른 큰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서버 쪽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서버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바이두, 탄센트, 알리바바,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있습니다. 서버 캐펙스 스펜 포카스트라는 이러한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서버에 할당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예산이 높아졌으며 특히 아마존에서 예산을 높게 측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수익원이 될 것이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서버를 구축하려면 마이크론이 만들어주고 있는 D램이 필요한 것이니 D램에 대한 수요는 서버 때문이라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2분기 어닝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CEO에 따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와 같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매출액은 꾸준히 좋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5G에 대한 높은 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5G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만큼 D램과 낸드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클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 또한 3분기 연속적으로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DDR4, 그리고 eMMC에 대해서 높아진 수요가 좋은 결과의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성장률은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고성능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인데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와 같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은 매 분기마다 성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높은 수요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제가 다시 회복함에 따라서 클라우드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론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마이크론의 미래 전망이 매우 좋은 만큼 지금 크게 하락을 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9만을 돌파했을 때 그냥 삼성에 투자할 거리라는 말도 많이 들렸고요. 이제는 삼성에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할 거야 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다시 73,000원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요, 꾸준한 변동성 그리고 자극적인 뉴스로 인해서 일반 투자들 중 단 15%만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모두가 가자를 외칠 때는 조심하고요. 반대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기업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운이 아닌 자신의 실력과 함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